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마이들T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텍스트를 종이로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아이고 이럴수가 19일 금요일인데 못하네요. 답안지 작성 관련 몇 가지. 오늘은 실제 답안 한번 써보겠습니다. 4. 과잉금지의 원칙. 실제 답안 작성의 예를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과잉금지 원칙을 이용하라. 시험지를 받는 순간 이렇게 나온다면 이 초안지에 시험지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써본 다음에 이런 순서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번 서론 쓰기. 서론은 보통 통목차로 쓰게 되는데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에 딱 뜨는 거죠.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원래는 경찰권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 즉 경찰 행정상의 원칙이지만 점차 확대되어 급도 행정같이 공법의 적용 영역이 확대 적용되는 원칙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다. 개인의 정당한 수행의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보통 통목처럼 서론을 이렇게 쓰는데요. 법조문 인용 시 제 몇 조 할 때는 제 몇 조를 붙이고요. 제 몇 항 할 때도 붙이고 두 개를 띄웁니다. 법조문 인용 시 따옴표 하시고 안에 조문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간혹 조문 쓰시고 뒤에 가로 열고 무슨 제 몇 조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 시 위에처럼 쓰시면 좋고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4. 법문 쓰기.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하는 원리를 알아보면 이제 법문이 로마자니까 숫자가 되겠죠. 1번은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번 수단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3. 피해 최소성.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5. 자의금지. 숫자 5 자의금지 양가의 초기에는 헌법재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과 엄격한 심사를 하기도 하고 자의금지의 원칙 완화된 심사를 적용하기도 했다. 양가로의 완화된 심사 기준이 자의금지의 원칙이다. 반가로의 입법부 존중, 자의금지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반가로의 수익, 시혜적 법률에 의한 차별 시 광범위한 입법행동의 자유는 있으니 자의금지 원칙만을 적용한다. 양가로 3 심사 요건.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이 있을 것. 동그라미 차별 취급의 존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동그라미 3 차별 취급의 자의성. 차별 취급의 적합성이나 차별의 적합성만으로는 위헌이 되지 않고 그 차별이 명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야 한다. 6번에 과잉금지의 원칙과 자의금지 비교하자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양가로 1번에 헌법 스스로 평등권을 부채하는 경우로 11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32조 근로영역에서의 성별, 36조 혼인과 가족상환에서의 성별, 제20조 종교, 39조 병역이행 등이 있다. 이때 모든 경우에 입법자가 평등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 대우의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정당성이 필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법자가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징표를 언급한 것으로
헌법 스스로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적 요청이 준수되는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양가로 1.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초래하는 경우 차별대우의 실질적 비중,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법원은 축소된다. 본론을 제가 미리 작성을 했는데요. 안에 구체적인 판례 암기하고 쓰는 것이 있으면 써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판례가 많이 안 쓰고요. 한자 쓰자도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암기초 속으로 목수 피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목수가 카펜터인데 카펜터라는 용어 선수가 피법 플레이를 잘했다. 목수 피법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최균, 정적에게는 가장 심한 벌을 씹는다라고 외우셔도 좋겠네요. 물론 좀 쉽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목적은 정당해야 하고 수단은 적절해야 하고 피해는 최소로 해야 하고 법익은 균형 잡혀야 하니 열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실 겁니다. 숫자마다 한 줄 띄우시면 좋습니다. 안에 양가로 목차안에 넣으실 경우 배점에 따라 띄우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사항이고요. 과잉금지 원칙은 비례 원칙, 자의금지와 비교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설문마다 가까운 다른 개념을 비교하시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차후 관련 판례와 학설이 있는 것은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결어쓰기. 과잉금지 원칙은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헌법 스스로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경우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초래하는 경우이다. 초기에는 헌법재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다. 개인의 정당한 수행 있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결론이고요. 결어에는 서론 본론을 요약하여 작성하시면 좋다. 두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결어에 새로운 것을 쓰면 안 좋은. 왜냐하면 물량이 어그러지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채점자가 보면서 이건 서론이나 본론에 넣어놨는데 잘 모르고 작성했나 하면서 저득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 작성 후에 시험 문제가 과잉금지 원칙을 논하라 라고 나왔으면 예시답안은 아까 썼던 거 이렇게 정리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한 3장 넘어가네요. 7번에 추가. 여기에 살을 더 붙이시면 좋습니다. 차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한번 오늘은 답안 작성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 텍스트가 길어서 작성 시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가겠네요. 파이팅입니다. 3화에를